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민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모의고사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정시 지원 전략에 있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표를 읽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수능 성적표 예시이고 밑에는 모의고사 성적표에 대한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수능 성적표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표시되지 않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백분위 등급, 그 다음에 기타 참고자료,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의 정답률과 그에 따른 정답, 오답 여부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점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 오답, 정답률은 학생이 학업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점수라는 것은 정답을 한 문항의 배점의 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하게 되면 나오는 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응시자 평균과 표준 편차로 산출한 점수입니다. 원점수에서 응시자 평균 점수를 빼고 표준 편차로서 나눠주면 나오는 수치에 20을 곱하고 100을 더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점수입니다. 세 번째로 백분위는 표준 점수를 근거로 한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1등에 해당하는 학생이 100점, 마지막에 해당하는 학생이 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되어 있고 90점을 받은 학생은 상위 10%의 학생으로서 90%라는 점수로 그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은 수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치입니다. 정시에서 등급을 점수화하는 학교는 일부 대학이고 많은 대학에서는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자료의 왼쪽 편에 나타난 표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와 추정 백분위, 추정 등급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표준 점수 140점부터 131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모두 1등급이라는 수치로 표현되는 학생들입니다. 백분위로서 보면 백분위 100에 해당하는 학생이 140점부터 138점, 99%에 해당하는 학생이 137점부터 135점, 98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134점부터 132점, 97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131점에 매칭되는 정도로 표준 점수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더 세분화하여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단계에 해당하지만 백분위로서는 4단계, 표준 점수로는 10단계로 표현되는 것을 통해 점수의 세분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의 경우 국수의 경우는 0점부터 200점까지, 탐구의 경우에는 0점부터 100점까지의 수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표를 보시면 수능 표점이 국어 수학이 매년도 점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점수는 매해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즉, 이 시험의 표준 점수를 몇 점을 받았다가 실제적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긴 하지만 이 위치를 학생이 점수만 보고서는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특히나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응시자 중 상대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전형입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보다는 백분위 수치를 활용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백분위를 활용한 상대 위치에 대한 추정은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해당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분위 성적을 통해서 어떻게 대입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능 성적표에 나오게 되는 백분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평균 백분위는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점수로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표에 백분위 점수의 평균과 전년도 입시 결과의 평균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나의 지원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 수치이고 백분위를 활용한 것은 실제 환산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환산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산점을 확인하기 전에 모의고사 성적,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정시 지원 가능성을 추정할 때에만 해당 백분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게 되는데 모의평가와는 조금 다른 수치의 값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해석할 때에는 백분위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원점수도 같이 바라보면서 지원 가능성을 추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원점수를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대학 수학 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원점수 등급 컷 추정을 부산진로지원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국어의 경우 2024학년도의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워서 실제 표준 점수가 150점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난이도를 촬영했습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원점수 등급 컷 추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23학년도, 25학년도보다는 낮게 형성되었지만 많은 시험에서 90점 초반대에서 1등급 컷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미적분은 80점 초반대에서, 기하는 80점 중후반대에서, 확률과 통계는 90점 초반대에서 항상 그 1등급 컷이 구성되는 것을 본다면 원점수를 바탕으로 본인의 위치를 해석했을 때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해당 점수에 해당했을 때 내가 그 등급을 받겠구나 라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점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월 학력평가 등급컷 추정 점수와 수능 등급컷 추정 점수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는 3월 학력평가의 가채점 결과 원점수 등급컷 추정 점수입니다. 대부분의 점수가 80점 초반대에서 1등급 컷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능에서는 그 점수에서 1등급 컷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적이 낮은 미적분의 경우에도 보자면 84점부터 82점까지 수능에서는 1등급 컷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력평가에서는 78점과 79점으로 예측하는 것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 한 문제 정도의 정답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의 4점의 점수 차이는 많은 학생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해당 점수까지도 고려하여 원점수를 기준으로 본인의 위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는 응시하는 인원의 구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과 2026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인원, 그리고 2026년도 6월 모의평가 응시 인원을 비교해 보자면 3월에는 대부분의 구성이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의평가, 수능으로 갈수록 졸업생 등의 비율이 늘어나고
실제 수능 성적에 있어서도 졸업생 등의 성적들이 높다 보니까 실제 등급컷 자체가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다는 높은 원점수에서 등급컷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평가와 학력평가를 성적을 확인할 때에는 원점수를 통해서 백분위를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3월, 6월, 9월 수능까지의 성적을 본다면 3월의 성적이 가장 높은 성적을 보이고 수능에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도 이러한 인원 구성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3월의 성적을 6월, 9월에 보여주는 것 자체도 명확한 성적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의평가와 학력평가 성적을 보면서 본인이 강점인 과목이 어떠한 과목인지, 그리고 어떠한 과목이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목을 보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어디가에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여 해당 대학의 환산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치에 따른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표준 점수 만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평가와 학력평가 성적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까지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모의고사 성적표로 어떻게 합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수능 성적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정시 모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수는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가 아닌 대학별 환산점입니다. 대학별 환산점에 따라 석차가 매겨지고 이 석차에 따라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환산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하여 대학별 환산점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반영 영역, 반영 비율, 변환 표준 점수 반영 여부, 가산점에 따라 환산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국어, 수학 표준 점수가 우선시되고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 대학은 국어, 수학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어 119점, 수학 121점, 영어 1등급, 사탐 100점을 받은 학생이라고 가정하여 어떠한 형태의 점수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점수는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유형 1이며 인문계열에 지원했을 시 국어는 37.5%, 수학은 25%, 사탐은 25%이고 3%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영어는 12.5%가 반영됩니다. 그랬을 때 국어 119점, 수학 121점, 영어 1등급, 사탐 100점을 받았을 경우에 673.37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탐을 4점이 감점되었을 때 어떠한 점수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664.8518로 실제 가산점을 뺀다면 659.8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수의 차이는 사탐 과목에 대한 가산점 3%에 의한 점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사탐을 만점으로 했을 때 국어 4점의 점수가 변화되면 어떠한 점수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어가 4점가량 향상되었을 때는 680.3750점으로 약
117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이 117점으로 4점 정도 떨어졌을 때는 668.3750점으로 사탐 점수가 4점가량 하락했을 때에 비해 수학 점수가 4점가량 하락했을 때가 오히려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사탐의 점수 차이가 4점으로 동일하고 실제 반영 비율이 비슷함에도 이러한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변환 표준 점수의 활용으로 인한 점수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 사탐의 점수 변화보다 국어, 수학의 점수 변화가 환산점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반영 비율이 환산점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 비율의 비교는 실제 가중치의 의미를 생각하여 비교합니다. 반영 비율에 따른 가중치에 대해서 예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영 영역이 3개인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33.3%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에 대한 반영 가중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요 40을 33.3으로 나누었을 때의 수치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1.2에 대한 수치가 나오고, 그러면 26.7을 33.3으로 나눴을 때의 수치를 역시나 탐구의 가중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영어가 감점으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반영 영역의 비율로 산출했을 때에 비해 그 영향력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5%에 해당하는 것을 1이라는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40을 25로 나누었을 때의 비율을 계산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학보다 밑의 대학이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크고 수학에 대한 점수가 좋은 학생의 경우 밑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중치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반영 방법입니다. 영어 반영 방법은 가산점, 감점 또는 비율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산점, 간점보다는 비율 적용의 경우 영어 점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적용됩니다. 100분위 반영 대학의 경우 영어를 통한 유리함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평균 영어 등급 대비 본인이 더 높은 영어 등급을 가지고 있다면 100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에 있어서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특히나 중위권 대학의 경우 대부분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학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어 성적의 반영 방법에 따라 어떠한 환산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점의 요소로서 활용됐을 때 실제 어떠한 환산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급별로 2등급의 경우 0.5점 감점, 3등급의 경우 2점 감점에 해당하는 대학을 영어 1, 2, 3등급에 따라 환산점을 산출해 본다면 실제 감점에 해당하는 점수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은 0.5점 차이, 2등급과 3점 간의 차이는 2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급별 점수를 부여했을 때 이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영어 환산 점수가 200점, 196점, 188점으로 반영되는 대학의 경우 환산점을 산출해 본다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2.4점, 그리고 3등급의 경우에는 4.8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산점 감점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 가산점 감점에 해당하는 환산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영어의 환산 점수를 비율로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그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환산점을 도대체 학생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대학 어디가의 학생부 입력 메뉴에 보면 수능 모의고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는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을 하고 대학 성적 분석에 정시 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대학을 선정하고 선택 분석을 하면 해당 학과에 대한 환산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시 결과와 본인의 환산점을 비교하여 본인의 지원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른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항상 원점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점수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망대학, 희망학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더 공부해야 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반영 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향상된 점수가 실제적으로 환산점에서 더 높은 점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 비율을 고려하여 본인의 학업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대학과 목표 모집 단위가 결정이 됐다면 이 대학과 학과에 지정 과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가산점 여부를 확인하면서 본인의 수능 선택 과목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능 이전에 본인이 학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목표 대학과 목표 모집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수능까지의 학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의고사 성적은 항상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시 모집에 관련한 많은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지금부터 수능 당일까지 꾸준한 학업과 준비로서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올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노력한 학생은 꼭 수능에서 대박으로서 본인의 노력에 보답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